네, 저도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많은 배우님들과 함께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우선 간단한 감독님과 배우님들 인사 말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물은 밑에 놓으실게요. 네, 감독님 시작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거래 완료라는 영화에서 각본 연출을 맡은 신인감독 조경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거래 완료에서 방송 역할을 맡은 배우 전석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거래완료에서 수능 30일을 앞둔 숙녀 여신이자 숙녀 자랑 민예지 역할을 맡은 최서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거래 완료에서 민수정 역할을 맡은 배우 이규현입니다. 거래 완료에서 사형수 우철 역할을 맡은 조성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석호 역할을 연기한 테이로입니다. 네, 우선 질문들 기자님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몇 가지 좀 여쭐게요. 우선 감독님 여쭙겠습니다. 거래 완료 이 엄니버스 힐링 시네마 이 작품 어떻게 기획하시게 됐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이야기들이 엮여있는 옴니버스 시네마인데요. 처음에는 이제 2018년에 이제 졸업 영화로 준비를 하다가 경기도와 서울영상위원회 그리고 학교의 지원을 받게 되면서 조금 더 큰 스케일로 꾸며보고 싶어서 많은 이런 좋은 배우들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옴니버스 시네마로 완성해질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시나리오는 처음부터 옴니버스로 쓰셨다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네. 네, 시나리오도 제가 어쨌든 졸업 영화를 장편으로 찍기로 결정을 하고 나서 이왕 장편을 찍을 거면 이제 저예산의 한계가 너무 개인적이고 좀 우울하기도 하고 뭔가 그런 서사보다는 사람들이 좀 재밌게 뭔가 볼 수 있는 이제 아름다운 이야기를 가급적 큰 스케일로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었는데요. 그런 제안 속에서 옴니버스라는 구조를 활용하면 이제 여러 번 나눠 찍으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감독님, 감독님 마이크를 제일 예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배우님들 공통으로 질문 드릴게요. 우선 완성된 작품 다 보셨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사실은 본인 시나리오만 보셨고 결정하셨던 분도 계실 거고 되게 다양하실 텐데 완성된 작품을 보고는 느낌이 어떠셨는지, 내 에피소드는 어땠고 전체적으로 볼 때 어떠셨는지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게 개개인마다 조금씩 다를 것 같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되게 감독님스럽게 나왔다라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감독님을 만나 뵙고 뭐 시나리오를 읽고 했었을 때 사실 시나리오보다 이 감독님이라는 사람이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의 색채가 어떻게 나올까 영상으로. 근데 그게 되게 궁금했었는데 물론 이야기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이야기가 제일 좋고요. 네. 근데 이제 전반적인 어떤 색채나 이런 것들이 이 조경호 감독스럽게 나왔다. 그게 가장 크게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전체 에피소드를 봤을 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디션을 처음 보고 들어간 거라서 뭘 보고 들어간 건 아니었는데 딱 글만 읽었을 때도 되게 따뜻한 영화가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작년에 이제 처음 영화제에서 저도 전체로 만들어진 걸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더 따뜻하고 좀 위로가 되는 영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이규현 배우님은 어떠십니까? 저도 처음에 사실 이게 시나리오 전체보다 저도 이제 경호형을 전에 좀 경호 감독님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해보고 싶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래서 이제 제안이 들어오자마자 그냥 바로 오케이를 하고 제 거 열심히 찍고 이제 나중에 저도 영화제 가서 처음 봤는데 제가 경호 감독님이랑 제일 하고 싶었던 이유가 방금 석호 선배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인간적이고 되게 그 인간미가 평소에도 좀 나오는 사람이고 그게 작품과 그래도 작품과 그래도 잘 묻어나게 이제 결과물이 나온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부분을 되게 좀 좋다고 생각하면서 봤던 것 같습니다. 네, 조성아 배우님은 어떠십니까? 예, 저를
원래 옴니버스 잘 안 좋아하는데요. 이 영화부터 옴니버스를 좀 많이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사형수다 보니까 좀 너무 무겁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고 촬영을 했는데 여기 이제 전석구 배우부터 이렇게 쭉 크리스마스까지 우리 5개의 옴니버스가 이어지면서 그런 것들이 전혀 무겁지 않고 따뜻하게 비춰져서 재밌게 봤습니다. 저도 시나리오를 너무 재밌게 일단은 먼저 읽었었고, 그래서 그 시나리오를 읽을 때 그러니까 저희 상상을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것만으로 너무 좋았고, 그 영상을 저는 봤을 때 사실 그 배 이상의 느낌이 어떤 것 같습니다. 옴니버스 영화에 대한 편견을 깨준 영화가 될 거라고 저도 약간 확신하는데요. 우선 질문 배달 드려보겠습니다. 중앙일보 나은정 기자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감독님께 그리고 배우님들께 주시는데요. 감독님, 영화 속 거래 물건들이 아날로그하고 문학적 감성이 많은데 어떻게 이런 소재를 생각하셨는지요? 그리고 판타지가 가미된 수면시계 아이디어 탄생 배경도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네, 여기까지 먼저 질문 드릴게요.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화의 어쨌든 프로덕션의 전체 진행과 시나리오, 아이템 이런 것들이 사실 하나로 다 엮여 있다고 생각을 해요. 준비 과정이 어쨌든 한계가 있는 프로덕션이었으니까 그 과정에서 제가 그냥 집중을 했던 거는 제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거를 효율적으로 머리 좋게 가성비 있게 해서 가장 좋은 것을 관객들에게 보여드리자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 5개 이야기가 다 제가 어쨌든 구현을 해서 찍을 수 있는 결과적으로 찍을 수 있는 것을 아이템으로부터 시작을 했었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자전적인 것들은 아니고요. 다 자전적인 것에서 소재를 시작했고 나머지를 이제 거기서 발전시켰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야구 에피소드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야구 회사 같은 곳에서 이제 7년, 8년 일을 해서 이제 드라마나 이제 영화나 이런 곳에서도 예를 들면 큰 예산을 써도 이런 야구장 장면을 쉽게 찍기는 어렵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저는 그런 인적 네트워크와 과거의 경험으로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 스위치의 경우에는 제가 실제로 불면증이 상당히 심해서 이제 그런 친구들끼리 농담으로 이제 그런 수면 스위치가 있으면은 내가 1억을 투자해서라도 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거를 마침 옴니버스의 영화로도 만들면 상당히 재밌을 수 있겠다. 그리고 상업적인 포인트도 있고 뭔가 SF 포인트도 살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타의 경우에는 제가 어렸을 때 저도 기타를 쳤었던 이제 꿈나무 출신인데요. 이제 기타는 제가 재능이 없어서 실패를 했지만 기타 쪽에서 지금 많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실제로 이교영 배우 기타리스트로 출연했던 이교영 배우도 20살 때부터 기타 치면서 알게 된 친구고 지금 음악이 상당히 좀 잘 나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음악 감독도 그때 이제 기타 치다가 만난 친구들이고 그리고 사형수의 경우에는 사형수 에피소드 그거 하나만 저의 개인적인 것과 아픈 관련은 없었어요. 제가 그렇게 게임 강도 아니고 그 마성전설 또는 그런 교도소 이렇게 익숙한 사람은 아닌데 다만 그냥 이미지적으로 뭔가 그 이미지가 교도소와 가장 반대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뭔가 슬플 때 웃는 모습이 저는 더 슬플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뭔가 사형을 선고받은 사형수지만 이제 마지막 게임을 하는 모습들 그리고 그런 비주얼들이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40대가 넘어가면서 저도 이제 죽음에 대해서 조금 진지하게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런 개인적인 감상들이 이제 사형수 에피소드에 녹아들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에피소드가 가장 자전적이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자전적이지 않기도 한데요. 저도 실제로 지금 영화 감독으로서 하나의 영화를 찍었지만 오랫동안 이제 소설을 준비해온 그런 지망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그거를 슬프게가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의 대단원을 마무리하는 면으로서 조금 더 개인적이지만 조금 더 아름다운 동화 같은 방식으로 이제 활용을 하고 싶었습니다. 네, 감독님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하시는데 잡담하시는 거 보셨죠? 이게 영화적이 얼마나 하게 있을지 느껴집니다. 근데 하나 더 덧붙이는 질문은 영화에서 로컬을 꿈꾸는 교동관처럼 감독님도 7년 동안 직장생활을 하시다가 회사를 그만두고 영화학교 가셨는데요. 그때 어떤 결심이셨는지 그리고 시간이 흐른 지금 그때를 어떻게 돌아보시나요? 네, 그때는 상당히 되게 절박한
심정은 맞았었고요. 뭐 그때 제가 한 7년 8년 다니다가 34살쯤에 그만두고 이제 그때 한예종 입시를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처음에 제가 1999년에 첫 이제 고등학교 방송반에서 단편을 찍고 뭔가 영화 감독이 돼야겠다던 꿈을 가졌던 것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이 일을 하게 될 수도 있겠다는 강한 뭔가 암시 같은 느낌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게 돌아서 이제 23년이 지나게 되는데 회사원 시절 한 7년 동안은 정말 너무 정신이 없이 흘러갔고요. 그냥 일어나면 출근하고 뭐 회식하고 술 마시고 다음에 또 일어나고 이게 진짜 7년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런 영화라는 꿈 또는 다른 걸 나도 한때 하고 싶었던 그런 꿈은 잊고 살다가 뭔가 어느 순간 그게 불현듯 생각이 다시 났고 큰 고민을 하지 않고 한 달 만에 사직서를 내고 바로 영화를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석으로 공부를 하고 싶어서 한예종 입시를 갔었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나름의 뭐랄까 지금보다는 젊었을 그때 뭔가 제 인생에 대한 불만도 있었고 내가 여기까지인가 이렇게 이제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뭔가 잘 되면 본부장, 뭐 사장까지 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했었었고 근데 그게 영화가 일종의 탈출구라고 그때 생각을 했었던 것도 같은데 지금 생각은 상당히 달라졌고 이제 8년이 지나서 저도 이제 영화 공부를 하고 이제 첫 번째 작은 이제 영화를 여러분께 공개를 하는 감독이 되다 보니 이 영화라는 것도 직장과 크게 다르지 않게 매일매일 반복을 하면서 직장인들이 출퇴근하듯이 매일매일 똑같이 글 단련하고 연출 단련하고 영화 공부해서 똑같은 직업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반대로 지금은 제 친구들이 이제 부장이 되고 본부장이 되려고 하는 그 40대 초반에 아이를 가진 그런 매일 출근하는 그런 제 친구들이 너무 위대해 보이고 그 친구들에게 오히려 더 존경심을 느끼고 있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 말씀에 밀도가 엄청 높죠, 영화처럼. 네. 배우님들께 아까 좀 연결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본인, 그러니까 에피소드도 얘기했는데 본인 캐릭터에서 가장 좋았던 점? 내 캐릭터는 이런 거여서 내가 이 캐릭터를 정말 좋았다. 이런 이야기 좀 부탁드릴게요. 네. 페이머 배우님부터. 저는 거래원료에 나온 모든 캐릭터들이 다 좋았지만 석호라는 캐릭터에서 제일 와닿았던 거는 제 에피소드를 읽으면서는 제가 좀 알려지기 시작하기 전의 모습들이 계속 떠오르고 그때 시절의 느낌이나 상황들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게 다가왔던 것 같고 그 질문이 페이입니다. 그래서 석호라는 캐릭터를 연기 현장에 가기 전부터 너무나 좋아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매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성호 배우님은 어떠신가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사형수 캐릭터가 어떤 매력이 있었을까요? 사형수. 딴 죄송합니다. 제가 캐릭터를 질문을 좀 어리버리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사형수 여기 이제 나오는 그 에피소드마다 다들 이제 그 목적이 다 인물마다 있지만 저는 사실 좀 많이 반성을 했어요. 이 우초를 보면서 마지막에 죽기 전에 자기가 가장 좋아했고 가장 풀어보고 싶었던 것을 해결하고 뭔가 하늘나라를 가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 그건 이제 아주 작은 오락 게임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나라면은 죽을 때 내가 만약에 오락을 좋아한다면 그렇게 오락에 뭔가 한 판을 위해서 뭔가를 집중하고 죽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해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절대 못할 것 같은 그 시간에 오히려 내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고 좀 이럴 것 같은데 제가 아직 취미라는 영역을 갖다가 많이 못 즐겨서 그런 거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매니아들은 충분히 가능하겠다라는 접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규훈님도. 저는 수정이라는 친구가
이게 사실 그러니까 아주 멀리 있는 캐릭터처럼 좀 느껴지지가 않았던 부분이 있었던 게 제가 이제 그 거래 완료 중에서 교도관으로도 한 번도 하고 교도관이 직업을 직업을 교도관으로 가지고 있는데 록스타 그러니까 록 밴드를 하고 싶었는데 이게 저도 연기를 하기 전 법대를 다니다가 이게 나중에 연기를 시작한 거라서 그래서 예 생각보다 법대 다닐 때 학교 다니고 공부를 제대로 안 했지만 법대라 가지고 그래서 이게 뭔가 상황적으로 좀 연기를 선택할 당시에 어떤 상황이랑 좀 비슷한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수정의 어떤 자기가 이걸 꼭 하고 싶다. 근데 뭐 우철한테 영향을 받아서 더더욱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마음 같은 것들이 저도 그런 결정을 내려야 했던 시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맞닿아서 참 매력 있는 친구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최선 배우님. 저는 예지 캐릭터 자체는 너무 편했던 게 처음에 시나리오 처음 거와 그 이제 수정해 주신 시나리오를 감독님이 주시면서 예지는 그냥 너야라고 해주셨거든요. 그 저랑 이제 시나리오 먼저 쓰시고 저랑 많이 얘기를 하시면서 제 말투들도 많이 담아주시고 행동들도 많이 담아주셨어가지고 예지 자체 캐릭터는 저랑 되게 닮아 있었는데 또 예지가 저랑 달라서 좋았던 점은 부러웠던 점은 당돌함이 되게 부러웠어요. 왜냐면 수능 30일 전에 그렇게 엄마 아빠에게 혼날 각오를 하고 나가서 놀 수 있는 당돌함과 자신에 대한 믿음? 그러면서 수능을 또 잘 보잖아요. 그게 되게 부러웠고 저라면 30일도 아니고 그냥 고3 생활 내내 저는 항상 불안해하면서 살았거든요. 놀 때도 막 오늘은 노는 날 이렇게 정하지도 못하고 놀 때도 애매하게 놀고 공부도 애매하게 했던 것 같은데 예지란 아이는 참 그거에 대한 선이 있구나 부럽다 했습니다. 그게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뭐 감독님도 말씀해 주셨고 다른 배우분들도 이제 저도 비슷한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그 간절함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뭐 엄청난 거래, 뭐 대단한 걸 거래하는 건 아니지만 누군가는 거기에 추억이 있고 누군가는 역사가 있고 또 누군가는 꿈이 있었고 했던 것들을 거래한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모든 캐릭터들이. 그리고 아마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이제 조경호스러웠다라는 거는 딴 게 아니라 이 영화에 되게 간절함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그 광성도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실패한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엇나간 사람이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상한 간절함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야구를 너무 좋아해서 그런 에피소드나 그런 부분 분명히 그 유광 점퍼에 대한 어떤 간절함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매력이지 않았을까. 광성도 그렇고 이제 다른 역할들도 그런 데서 공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그 JT